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가 같은데 한자의 이름이 뜻도 음도 다르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의 이런 쓰임새를 잘 보시면서 같은 자인데 이름이 여러 개인 한자들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역과 리을, 가나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리을 파트가 10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자가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에 똑같이 어떤 비슷한 점이 있다면 같이 만들었던 한자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얘는 꿰미천, 땅 이름 곳, 꿰관이라고 발음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한자인데요. 꼬챙이에다가 무엇을 꼬아는 모습이어서 꿰미라고도 하고 어떻게 꽂아놓은 모습처럼 지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곳이라는 지형 이름 할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정말 꾸러미에다 꿰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관이라고도 합니다. 꿰미 할 때는 천이라고 읽고 꿰어놨으면 관이라고 하는데, 단어들을 좀 천천히 보시면 이 꿰미 천이라고 쓰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냥 꿰미다 뭐 이런 어떤 발음 역할만 하게 되는 한자가 있고요. 땅 이름 고자가 좀 중요합니다. 이 곳이라는 지형을 좀 보시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뾰족하게 바다 쪽으로 육지가 나온 것을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는 똑같이 삼면이 바다고 튀어나온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인데 땅이 크게 튀어나오면 반도라고 하고, 그렇게 삼면이 바다인데 약간만 뾰족하게 삐져나오면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 땅 이름 곳자를 좀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황해도에 있는 장상곳 또는 죽곳도, 우리 포항시에 있는 호미곶, 이렇게 또 해안가에 있는 월곶, 이런 쪽으로 바다 쪽으로 삐져나오는 육지 땅을 곳이라고 하고, 그렇게 지명을 써놓고 관 발음하지 않고 곳에서 장상곳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한자로 썼지만, 그 다음 꿰관자를 한번 한자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관동이라는 한자인데, 이 꿰다는 말이 꾸러미에 꿰다도 있지만 어떤 걸 꿰뚫어서 잘하는, 통달하다는 뜻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꿰관이 들어가는 한자에서 아이동자를 써서 관동이라고 읽어요. 곧동이나 이런 천동이라고 읽지 않고. 그래서 이 관동이라는 아이 뜻을 보면 어디에 꿰뚫으면서 자라는 아이냐, 춤과 노래, 가무를 잘하는 아이를 관동이라고 부른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꿰관자를 쓴다는 거죠. 한자가 이 곳곳자는 1급 정도 되는 한자인데 읽기 문제 나오지만 우리가 일상용어, 특히 땅 이름 곳자를 많이 쓰고, 여러분은 이 자가 아래다가 마음심을 쓰게 되면 근심 한자에서 보셨을 거예요. 마음을 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해서 근심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표현하는 한자인데, 땅 이름 곳, 꿰관, 이런 자 발음 역할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거북귀자인데, 거북귀라고 발음할 때가 있고 구라고 발음할 때가 있고요. 거북이 등 껍질에다 불을 지펴서 옛날에 점을 봤다고 해서 터질균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귀 발음과 구 발음과 균 발음이 있는데, 천천히 보면 거북귀자가 써서 거북이 등에다가 점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괘가 나오는 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걸 우리가 귀감이 되었다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고요. 이 거북구라고 발음하는 건 가야의 시조인 우리가 구지가라고 하죠. 가야의 왕들이 태어나게끔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구지가라는 노래를 부르죠. 거부가 거부가 뭐라고 하죠? 네,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삶아 먹으리, 구워 먹으리라고 해서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나와서 거기에서 그 왕들이 태어나서 6개의 가약이 됐다는 전설에서 구지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귀구가라고 안 하고 구지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거북귀는 발음이 귀자가 있고 구자가 있고, 터질균으로 쓸 수 있는 단어는 균열되다 할 때 쓰는 많이 쓰죠.
거북기라고 읽지 않고 균열이라고 읽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북기만 하면 안 되고 발음이 구도 있고 균도 있고 쓰임 한자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쉽지요. 얘는 쇠금이고 이 금 발음을 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이름자에 김자 김씨들이 갖다 쓰기 때문에 사람 이름 할 때는 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가 금자에서도 금상을 받았다든지 순금이 있다든지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건 다 우리 성씨 김씨 때 쓰면 되겠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차다 차차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타먹는 차예요. 그 다로 할 때가 있고 차가 있어요. 그것을 먹는 장소가 되면 다 발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방 그걸 먹는 법칙 다도 그런데 차로 되면 홍차 녹차 이렇게 할 때 쓰는 차가 되는 거죠. 이게 장소와 물건을 좀 구분할 때는 발음을 구분한다는 거. 좀 쉽죠 이거는. 그 다음 호단자를 보시면 혼자라는 뜻에는 단을 쓰고 이거를 사람 이름 오랑캐 이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랑캐 이름 선이라는 한자로 쓰는데요. 호단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단수라든지 단순하다든지 뭐 간단하다든지 이런 말 할 때 쓰는 한자가 되지만 오랑캐 이름 선자라고 해서 선우라고 해서 흉노정의 추장을 선우라고 하는데 임명자에서도 선우 뭐뭐 할 때도 이렇게 쓰는 한자죠. 그래서 임명자에 쓸 때는 얘를 선이라고 읽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발음이 단과 선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십시오. 이쪽 줄이 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6번에서 10번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십시오. 시작할게요. 자, 6번 법도도 헤아릴 탁자인데요. 이 법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뜻, 이 법도도가 특히 한자가 이 아래에 있는 게 손을 뜻하는데 옛날에는 길이를 잴 때 자가 없어서 손을 활용하는데 아주 법 규칙처럼 통일성 있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건을 길이를 잴 때 손을 활용했기 때문에 헤아리다라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법도도를 쓰면 규칙을 다 정해놨다고 해서 수학용어에서 우리가 각도기 할 때 쓰는 각도라든지 이런 규칙을 쓴다면 헤아릴 탁자는 어떤 것들을 정치할 때 쓰는 부서 이름으로 쓰는데 조선시대에 집집마다 내야 되는 세금 조사하는 걸 호조가 담당을 하는데 그것을 일제시대인데 그 조선시대도 있었고 탁지부라는 게 있습니다. 탁지부. 그럴 때 한자를 똑같이 썼는데 탁지라고 읽거든요. 또 우리가 미리 헤아려서 아는 걸 예탁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헤아릴 탁을 쓰고 법도도는 아까 규칙으로처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각도기를 했죠. 지구의 행성들이 똑같은 길을 도는 걸 우리가 궤도라고 할 때도 이렇게 도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읽을 독자는 다 아시는데 책을 읽을 때 구절을 나누어서 읽을 때는 구절도라고 하는데요. 읽을 독자의 예시들은 많이 있죠. 독서 이런 말 할 때 쓸 수 있고 강독 이럴 때 할 때 뭐 익히다 읽다라고 쓰는데 구절독자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두죠. 이두. 설총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한자를 활용해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두문자 할 때 쓰는 두자예요. 또는 그 읽을 때 쉼표처럼 찍는 걸 구두점이라고 하는데 읽을 독을 쓰지만 똑같이 두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점 할 때도 두가 되겠습니다. 8번도 중요합니다. 자, 고울동 밝을 통자인데 통할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한자인데요. 고울을 줄여서 우리가 골동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고을을 뜻하고요. 이 마을의 대표자들을 우리가 동리라고 한다든지 특히 이제 동장님이라고 하죠. 대표들을 통해 그럴 때 쓸 때는 동이라고 하고요. 밝을 통자는 통한다라고 해서 통찰력 할 때는 동찰력이라고 읽지 않고 통찰력이라고 읽고요. 또는 통달하다라는 말 우리 많이 쓰는데 달자를 통달할 때 똑같이 쓰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통할통도 맞고요. 예도를 써도 맞아요. 그래서 통달하다는 한자가 두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동발음 말고 통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십시오. 네, 9번째도 자, 3가지나 있는데요. 왜 3개나 만들었냐? 연관성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풍류 음악이에요. 음악을 들었더니 즐거웠답니다.
즐거워서 그 음악을 좋아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풍류는 즐겁다, 즐거워서 좋아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한자가 하나인데 이렇게 훈음을 세 가지나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류학에서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음악, 농악 이렇게 쓰면 되겠죠. 즐거울 락자 보시면 우리가 즐겁다, 괴롭다, 고락, 쾌락 또는 오락 이럴 때 쓸 때는 락이라고 읽어야 되고, 공자가 요산 요수라는 말을 하죠. 지자, 요산, 인자, 지자, 요수, 인자, 요산, 인자, 요수, 인자, 요산, 지자, 요수. 그래서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를 줄여서 요산 요수 할 때 락자라고 읽지 않고 악자도 아니고 요로 읽게 돼서 그렇게 발음이 바뀐다는 거. 한자지만 세 개나 쓰고요. 마지막 비율, 거느릴 소자를 보시면 비율이라는 말은 수학용에서 승률, 확률, 비율 할 때 쓰는 율자인데 거느릴 소리라고 써서 우리가 식솔들이라고 한다든지 통솔을 한다고 한다든지 할 때는 이 솔자를 쓰는데요. 이 거느릴 솔자가 통솔, 식솔 이런 거 말고도 솔직할 솔자, 진솔할 솔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할 때도 이 솔자를 씁니다. 비율일자 한자 잠깐만 보시면 이거는 어떤 새를 잡는 어망 모양이래요. 아니, 그렇게 잡는 그물 모양. 내가 손으로 잡는 것보다 그물을 놔서 새를 잡을 때 잡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승률 할 때 쓰는 율자가 되고, 그렇게 그물에 다 싸서 온다고 해서 거느리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배우셨습니다. 한자는 하나인데 한자의 이름과 발음까지 다 바뀌어서 하는 것들을 동자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자를 오늘 배우셨고요. 반복해서 보시고 예시 단어에 중점해서 보신다면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어 생활에서 크게 도움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유익하신가요? 제가 또 뒤에다가 정리할 테니까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고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다시 이 뒷파트의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 무료이니까 저랑 같이 이런 한자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